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엔 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실제 차주님을 모시고 차량에 대한 설명과 또 왜 이 차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삶은 어떤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80은 과연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량을 왜 선택을 하셨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주님은 아이가 셋이 있으신, 가족을 모두 구성원을 따지면 모두 5명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계신 그런 차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차량을 선택하신 건지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제적으로 차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제 차주님의 모셔놓고 실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 또 실제 차주님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차주님과 그리고 옆에 또 아주 예쁜 또 따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G80을 타고 있는 박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의 그 첫째 딸.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박채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차주님이 이제 이 차량을 선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차량을 타시기 전에 어떤 차를 타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차를 SUV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를 좀 타봤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그랜저를 타봤고요. 그랜저 중에서 HG를 탔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독일 흔히 말하는 3사, B사, A사, 또 다른 B사 차를 다 타봤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H사와, 국내 H사와 K사의 SUV들을 많이 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한 차들 하면 거의 한 15쪽에서 거의 20종 가까이 되는 차들을 최소 한 달 이상 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채원 양 따님께서도 이 차를 또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빠가 또 차를 모는 차를 여러 번 타봤을 거 아니에요. 차 타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궁금해요. 차를 타보니까 아빠가 사탄을 줄 때도 있고 재밌는 노래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차 타니까 좋았어요. 자, 이제 차주님, 실제 이 차량에 대한 또 설명을 있잖아요.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차값이라든가 그리고 재원 이 정도 혹시 좀 설명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보시다시피 그 2020 최신식의 그 GV80이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입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최신 모델로 그 시그니처 컬러로 출시된 마칼루 그레이라는 컬러고요. 현대차는 차의 색깔을 할 때 좀 색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레이도 과거 바로 직전 그 제네시스의 그레이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건 마칼로 그레이라고 약간 그런 컬러를 갖고 있고 일반적인 G색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길이나 좌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단과 좀 크기는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이 차의 그 전체적인 윤곽선을 볼 때 약간 그 후면이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된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는 그 20인치 휠을 쓰진 않았어요. 18인치 휠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그 20인치 휠에 대한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차를 몰면서 가장 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차들에 비해서 센서가 더 많이 달려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위험 요소가 더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도 많이 늘었고 배달한 오토바이라든지 또 퀵보드도 많이 생겼고 별의별 위험 요소가 시내 주행할 때 많이 더 늘었는데 그런 요소들을 운전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근데 5천만 원 그 후반, 그러니까 정말 깡통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후반부터 이 차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차주님이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 또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차량을 또 웬만하면은 제 생각에는 보통 SUV나 이런 좀 다른 좀 큰 차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단을 또 선택하셨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가족들의 상징, 가족 애가 셋이면 상징은 다 SUV라든지 흔히 우리 국민 그 동급 최강자인 C로 시작하는 차를 사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가 셋이 나올 때 이제 애를 데리고 좀 외출을 해야겠다, 셋째를 데리고 외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차를 바꾼 게 이 차거든요. 이 차를 바꾼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안락
안락함입니다. 안락함이라는 게 그 뭐 내부를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5명의 가족이 타기에도 내부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애들 용품을 싣고 유모차랑 카시트를 실어도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전 좀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 제네시스 시리즈가 뭐 옛날에 얼마 전이죠. 그 타이거 우즈 사건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뭐 이거는 다른 SUV 기종입니다만 그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실내, 좀 이따 실내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SUV랑 실내 공간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물론 여기 제네시스 시리즈지만 실내 공간을 잘 뺍니다. 동종의 동일한 사이즈의 해외차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제조사의 장점이 아닐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재 공간 한번 열어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저런 개인적 용품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일단 세제가 없어서 일단 카시트는 뺐습니다. 뺐고, 이게 보면은 이쪽 적재 공간이 지금 우선이 되게 많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카시트를 싣고 이렇게 실어요. 그쪽에 깊이가 좀 있어요. 이게 그 적재 공간 깊이가 있어서 저기에 캐리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서 넣고 유모차 접이식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딴 걸 실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또 추가 공간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가벼운 거 넣고 뭐 그렇게 하면 일단은 그 카시트를 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를 그렇죠. 한쪽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유모차도 한쪽으로 충분히 실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어떻게 앉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뭐 부인께서 옆에 앉는 건지 아니면 뭐 아기들이 뭐 뒤쪽에 다 앉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저희 첫째나 둘째가 보통 앞에 앉는데요. 앞에 앉을 때 보통 이제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특정 회사의 뭐 제품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결국 카시트가 방석처럼 편하게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에 대한 그런 보호 이런지 않습니까? 또 그 9살쯤 되니까 이제 애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앞범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범퍼여가지고 이게 결국 그 카시트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그래서 얘가 타고, 뒤에도 이제 와이프는 성인이니까 안전벨트만 매고, 애도 둘째도 앞범퍼를 차고, 셋째는 아까 카시트 같은 걸로 해서 타면은 딱 5인 가족이 타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크면 이제 카시트를 떼겠죠. 카시트가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자 5명이 차도 뭐 특별히 꽉 찬다는 느낌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실제 차주님한테 이전에 타셨던 차에 비해서 지금 차의 어떤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G80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스타일적인 부분들, 외관적인 부분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주님 어떤 부분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향상 보통 이 앞에 그 페이스가 좀 마음에 듭니다. 왜 페이스가 마음에 드냐면 이게 되게 고급 그릴 느낌의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약간 고급감을 좀 주고요. 이게 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인상이 되게 이게 중형 세단의 느낌을 받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다.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사람도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이지 않습니까? 이 눈매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약간 싸납지도 않고 약간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커 보이면서 약간 순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 적당한 약간 모던함과 세련됨을 가진 눈매처럼 보입니다. 그 우리 채원이는 아빠 차 이번에 바뀌었잖아. 그거 보면서 뭐 어떤 게 좀 더 좋았어요? 이제 할아버지 차보다 더 깨끗해져서 좋고, 할아버지 차는 저기가 아예 다 검정색이었는데 아빠 차는 저기서 빛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뒷좌석에 대한 공간도 지금 얼마나 좀 여유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아이 셋을 키우면은 세단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한번 차주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 집의 구성원이 남자 둘에 그 여자 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남자 5이었으면 조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제 와이프랑 다 이게 저희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그래서 이 여성 3분이 뒤에 타기에는 굉장히 좀 공간이 괜찮습니다. 제가 약간 1.5인분인데 몸이 제가 타고도 이렇게 좀 괜찮고, 특히나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 다리를 뻗었을 때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시트 설치하고 나머지 2명이 앉았을 때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용품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애장하는 용품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이렇게 발로 의자를 차고 나면 검은색 시트가 많이 상하는데, 이거를 또 해놓으면 여기에 또 이게 여기 아이패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뭐 이런 갤럭시 탭도 넣어서 이렇게 영상도 보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다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모니터를 설치해도 막상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패드 쓸 수 있고, 이게 킥을 했을 때 이게 뭔가 배울 수 있고, 여기 뭐 쓰레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간식도 이렇게 꽂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딱 운영을 하면은 예,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앉은 키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앉은 키가 한 110은 안 돼도 한 100, 한 5? 뭐 100,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앉아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180은 앉은 게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게 지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조정이 가능하고요. 예. 가운데 자리 만약에 앉으면은 어때요? 좀 다닐 때 불편해요? 아니면 편해요? 어때요? 저는 다리가 좀 많이 짧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대부분 엄마가 여기 앉고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만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불편함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 우리가 주행을 한번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떻게 또 이 아이셋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은 차인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세단을 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한번 어떤 느낌인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차주 주행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실제 이 차를 한번 타보고 어떤 주행감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G80을 예전에 시승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느꼈던 점은 차가 굉장히 세단이지만 어떤 스포티한 그런 감성들도 잘 나타내주고, 그리고 주행할 때 느꼈던 어떤 그 주행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줄지 한번 실제 차주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G80 탔을 때 굉장히 느낌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주행을 하실 때 그 승차감들 이런 것들은 어떤지 좀 느낌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아무리 가족들하고 가다 보더라도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속도를 내다 보면은 이게 그 전에 타던 차들보다 속도를 더 내도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 실내 속도를 많이 높인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그 주행감이 좋은 거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그 100땡땡 속도야? 그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네. 이런 말을 왕왕 초창기 했죠. 차를 막 바꾸고 나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주행하면서 이게 좀 더 이 전자장비가 많다 그래서 운전을 더 소홀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가 많으니까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시선을 좀 앞에 좀 띄고 있으면 여기 센서에서 앞에 보라고 막 경고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핸들을 잠깐 손 놓고 있어도 핸들 잡으라고 경고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자장비에 있어서 뭐 운전에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운전할 때 더 운전의 그 FM대로 할 수 있게 좀 만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뒷좌석에서 우리 또 아이들이 같이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 또 따님께서 같이 한번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뒷좌석 가운데 앉는 거 불편하진 않아요? 가운데 뒷좌석 앉는 거는 별로 안 불편한데, 저와 어린이라 보다니까 그 다리가 어른보다 짧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거나 해도 안 불편한데, 엄마가 옆에 동생이 앉다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이 앉게 되고, 저는 친구랑 놀러 갈 때 이럴 때만 가운데 앉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엄마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여기 앉으면 엄마는 불편하대요. 아빠 운전 잘해요? 어때요? 잘해요. 난폭 운전 안 하세요? 난폭이요? 과격하게 몰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적은 조금밖에 없어요. 네, 또 우리 또 차주님은 또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또 대기업을 또 다니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사 생활과 또 내 차와의 어떤 그 연관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 G80이라는 이 세단이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님과 차주님과 좀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뭐 정말 이게 구시대적인 얘기인데 뭐 자기 상사가 뭐 차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다. 근데 그 후배나 혹은 부하 직원이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본다. 하면 뭐 차를 못 갖고 뭐 회사로 온다. 막 이런 그런 과거의 구시대적인 꼰대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자기 만족감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내세우고 이런 위험은 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 준준형이라든지 뭐 소형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 회사를 출근할 때 그래도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게 그 심리적 측면에서는 기분이 다소 좋은 건 있어요. 네, 뭐 그런 건 있고 나머지야 뭐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차를 뭐 어떻게 막 사랑해서 막 이런 것보다는 차는 저는 그 안전한 그 이동수단 그렇죠.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주행이 어떻고 저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가족들이 편하게 타면 좋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SUV를 모실 법도 한데 그 차를 안 모이고 우리는 또 세단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세단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니즈가 있으신 분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SUV에 대한 어떤 장점을 발견 못한 건지 아니면 SUV보다 더 뛰어난 장점들이 이 세단에서 느꼈다라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 SUV 물론 가솔린 SUV도 있지만 저 그동안 탔던 SUV는 다 디젤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승차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애들이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멀미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미션이나 이런 거 회의를 생각했을 때도 그 동일하게 조심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되게 그 장거리 운전이나 뭐 중장거리 운전할 때도 와이프나 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힘들어하고 특히 멀미 난다고. 제가 운전을 태울 때는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그랬고 그리고 막상 SUV를 탄다 그래도 적재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재 공간이 뒤에 해치백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높게 해서 이렇게 실을 수 있다는 장점만 있지 그렇게 별로 그 어떤 그 적재 공간의 장점을 특히 못 느껴요. 특히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뒤에 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캠핑족이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을 필요가 없이 어떤 적당한 리조트를 갈 때 뭐 그 정도만 실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아빠가 보면은 이렇게 세단 몰고 다니잖아. 이런 승용차 몰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좀 이런 운전하는 아빠 모습이 좀 어때 보여요? 멋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아빠가 운전하는 건데 뭐 멋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또 아빠인데 아빠의 장점이 뭐야? 아빠가 어떤 거 해줄 때 제일 멋있어요? 아빠요?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아빠 그냥 운전할 때 편하게 말하니까 멋있다기보다 운전할 때 저는 편해 보여요. 아빠가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을 하겠고 그러니까 아빠가 운전하면서 말하는데 엄마는 운전하면서 막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시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매력이 또 이런 데도 또 한 번 또 발산이 되네요. 또 평소에는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가 운전할 때는 나랑 편하게 대화를 해주니까 그게 또 좋다. 이런 또 매력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우리 또 자녀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할 때 이런 점은 내가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하다.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소형차나 그 준중형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단 가지고 그 친구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끼리 할 때는 그래도 약간 보이는 게 안 그래도 조금 중요한 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다소의 그런 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아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좀 차라는 것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좀 중요한 건 있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 정도는 그래도 자신 있게 그래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엄청 좋은 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모델이고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해외의 어떤 유수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차를 모시면서 이런 점들은 제네시스에서 꼭 한번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어떤 좀 개선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까지 크게 저는 해외차 외제차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면 뭐 볼보는 뭐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 뭐 벤츠는 뭐 이게 뭐 하차감이 더 좋고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딱히 좀 이렇게 그 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처럼 이제 운전 드라이빙을 즐기는 유형이 아닌데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탈 때 그래도 좀 기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옛날 그 운전할 때 그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스틱이든 뭐 그런 약간 그런 류의 약간 그 편의성이나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이제 센서티브 그런 그 트렌디함을 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다소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솔직히 차를 모르는 사람의 감성들이 좀 많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전은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다면 드라이빙 매니아 층에서도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차에 보니까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좀 불편했던 게 저기 그 백미러를 한번 누가 치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배달한 오토바이가. 그래서 백미러 유리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걱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빡이를 켜면은 굳이 백미러 보지 않아도 이 계기판에 이게 나와요. 그 옆에 그 모니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깨진 데 통해서 이것도 깨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비상시나 이런 거 백미러 소리 날라갔더니 그러니까 그 비상시나 이런 거에서 그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동 안 해서 이게 작동이 돼야 더 그 좀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차뿐만 아니라 딴 차도 아마 그럴 텐데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약간 기능들이 균일하게 효율성보다는 뭐 그게 좀 짜였으면 좋겠고, 그 옛날의 감성과 좀 효율성을 추구한 건 좋은데 좀 기능적이어서 좀 서로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세상에 좋은 차들도 많고 비싼 차들도 많습니다만 결국 차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좀 맞는 차가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의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지 그게 그렇죠. 중요한데, 그래서 꼭 어떤 그런 티피컬하게 이런 경우엔 이 차, 저런 경우엔 저 차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애가 셋이 생기고 나서 이제 뭐 C로 시작하는 차를 사야겠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가 편하긴 하겠지만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람의 그 가치관 혹은 그 자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차의 선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C로 시작한 차 뭔가요? 설명 다 하셔도 돼요. C로 시작한 카니발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만인의 아빠들의 차는 카니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꼭 얘 셋이라고 카니발 살 필요 있나요? 뭐 물론 애 넷이면 9인승 사야죠. 7인승 사요. 근데 일단 다 5인승을 넘어서니까. 하지만 꼭 그런 그 처음에 차를 사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나머지 뭐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꼭 그런 고정관념 말고 요즘 시승도 잘 되잖아요. 그런 거 시승도 다 해보시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사시는 게. 자, 실제 또 사장님과 함께 이런 또 제네시스 G80에 대한 매력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고 이런 또 한 가정의 또 그런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또 MPV라든가 이런 SUV라든가 큰 차들을 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까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차주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고 그리고 따님까지 함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과정에서 이제 주행하시고 운전하시고 하실 때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V기자의 차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차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